핵잠수함은 미끼였습니다. 미 국방부 분석관의 한마디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핵잠수함 승인을 내어주며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던 미국 정부. 핵심은 승인이 아닌 건조 기술력이었죠. 대한민국은 절대 건조할 수 없다라고 결론 지은 백악관은 형식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부산, 그곳에서 그들이 목격한 것은 세계 최강국 미국조차 본 적 없는 놀라운 기술이었죠. 한국이 우리를 속였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트럼프는 패닉에 빠졌고 정치 생명 최악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대한민국이 꽁꽁 숨겨왔던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까지 굳이 가봐야 합니까? 랜디 그리핀 기술국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들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든다고 대통령이 정치적 쇼를 하는 거죠. 2025년 10월 30일 워싱턴 국방부 상황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전 백악관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고 발표했고 CNN 생중계 화면이 회의실 정면을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에밀리 로버츠, 미 국방부 해양기술 분석관입니다. 15년간 잠수함 추진 체계를 연구해왔죠. 그날 저는 동료들과 달리 침묵을 지켰습니다. 화면 속 트럼프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4척의 핵추진 잠수함을 10년 내에 건조할 것입니다. 이것은 동맹의 승리입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국이 이미 자체 설계를 끝냈다는 정보가 들어온 겁니다. 말도 안 돼. 해군 정보부의 마이클 대령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우리가 버지니아급 기술을 보여준 게 겨우 3년 전이야. 그 짧은 시간에. 그러자 원자력위원회의 샌더스 박사가 끼어들었죠. 원자로 하나 만드는 데만 10년은 걸립니다. 이건 블러핑이에요. 상황실이 두 패로 갈라졌습니다. 일부는 동맹 강화라며 환호했지만 기술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핵추진 기술은 미국이 70년간 독점해온 최고 기밀이었으니까요. 영국조차 우리 승인 없이는 한 발짝도 못 움직였습니다. 그리핀 국장이 메모를 돌렸습니다. 이건 재앙이다. 기술 유출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곧바로 국무부에서 반박이 왔어요. 대통령 결정은 번복될 수 없다.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하라.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국무부, 백악관, 심지어 로키드 마틴까지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죠. 한국이 정말 할 수 있는가? 저는 그때마다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회가 긴급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한국이 정말 그런 능력이 있는가를 물었고 하원은 우리가 무엇을 잃게 되는가를 따졌죠. 혼란 속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한다. 오후 2시 비상전략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나타났어요. 여러분, 상황이 심각합니다. 대통령은 이미 결정했고 한국은 내일부터 실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가 저를 봤죠. 로버츠, 당신이 가장 전문가입니다. 의견을 말하시오. 저는 일어섰습니다. 장관님, 한국은 이미 리튬 전지 잠수함을 독자 개발했습니다. AIP 시스템도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구현했죠. 그들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오후 4시, 긴급 대응팀이 편성됐습니다. 해군 정보부, 원자력위원회, 그리고 저까지 12명이었죠. 팀장이 저를 지목했어요. 로버츠, 당신이 기술 검증을 총괄하시오. 펌프제트부터 원자로까지 전부. 받아든 임명장이 무거웠습니다. 책임자 서명란에 국방장관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밑에는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정치를 과학으로 검증하라. 저녁 7시, 승인 전문을 받았습니다. 300페이지가 넘는 문서였는데 핵심은 단순했어요. 한국은 농축 우라늄을 미국에서 공급받되 나머지는 모두 자체 개발한다. 추진체, 터빈, 심지어 소음 감축 시스템까지요. 문서를 읽으며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요청한 우라늄 양이 우리 예상보다 30% 적었어요. 이건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했죠. 그들의 원자로가 더 효율적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기술이 있거나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문서 말미에 한국방위사업청이 제출한 기술 로드맵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거기엔 펌프제트 자체 설계 완료라고 적혀 있었어요. 우리가 40년 걸린 일을 그들은 5년 만에 했다는 겁니다. 밤 9시 출국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내일 오전 비행기다. 서울에서 합동 브리핑이 있을 것이다. 상사가 덧붙였어요.
로버트, 그들이 뭘 숨기고 있는지 파헤쳐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도 해군 출신이었죠. 에밀리, 뉴스 봤어. 한국이 정말 해낼 수 있을까? 저는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그들은 늘 우리를 놀라게 했잖아. 짐을 싸면서 저는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해군 장교들이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견학하며 했던 말이요. 언젠가 우리도 만들 겁니다. 그때는 모두가 웃었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중 한 명이 특히 기억났습니다. 젊은 중령이었는데 추진 시스템 도면을 보며 뭔가를 계속 메모했어요. 제가 물었죠. 뭘 그렇게 열심히 적으세요? 그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개선점이요. 그때는 건방지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게 시작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새벽 2시, 집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확인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한국 방위사업청이 발표한 짧은 성명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CIA 동료였죠. 에밀리, 조심해. 한국이 뭔가 큰 걸 준비했다는 소문이 있어. 저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큰데? 그가 잠시 침묵하다 답했어요. 우리가 70년간 지켜온 것만큼.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2025년 11월 1일. 임무 시작. 목표 한국 핵잠수함 기술의 실체 파악.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질문이 맴돌았어요. 만약 그들이 정말 우리 수준에 도달했다면? 이륙 직전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핀 국장이었죠. 기억해. 그들은 아직 초보자다. 우리가 가르쳐준 것 이상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디젤 잠수함에서 보여준 혁신을요. 리튬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탑재했고 AIP 시스템을 독자 개발했죠. 그들은 늘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발전해왔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이 멀어졌어요. 14시간 후면 서울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태평양 상공을 날면서 저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첫 문장은 이랬어요. 한국의 핵잠수함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마침표를 찍지는 못했습니다. 뭔가 불안했거든요. 동료 마이클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뭘 그렇게 고민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죠.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확신이 없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우리가 아는 한국이 아닐지도 몰라요. 기내 와이파이로 한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일면 톱기사는 우리의 시대가 왔다였어요. 국방부 장관이 한 말이었죠. 미국은 동맹이지만 기술은 우리가 만든다.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기술적 독립을요. 그리고 트럼프는 그걸 승인한 거죠.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다음에 썼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 이 한 문장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태평양 한가운데를 지날 때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거라는 거요.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뭔가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평소와 달리 한국 측 경비가 3중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기자들이 정문 앞에 빼곡히 몰려 있었어요. 합동 브리핑실로 들어서자 이미 양국 관계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면 스크린에는 한미 핵추진 잠수함 기술협력 브리핑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죠. 그런데 미묘했어요. 협력이라는 단어가 말이죠. 우리는 검증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요. 한국 해군 총장 강동길 제독이 입장했습니다. 60대 초반의 단단한 체구였는데 걸음걸이에서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그가 단상에 오르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강 총장이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부터 핵추진 잠수함 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의 자체 추진체 설계는 이미 완결 단계입니다. 순간 우리 측에서 웅성거림이 터졌어요. 랜디 그리핀 국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 완결 단계라니요? 아직 기초 설계도 시작하지 않았을 텐데? 강 총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핀 국장님, 우리는 이미 5천 톤급 선체에 맞는 추진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4척 모두 2035년까지 진수할 예정이죠. 제이슨 리소령이 제 귀에 속삭였어요. 불가능해요. 추진체 하나 만드는 데만 최소 7년은 걸립니다. 하지만 저는 강 총장의 표정을 보고 있었죠. 그건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어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리핀 국장이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방위사업청장이 일어났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먼저 양해각서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보여드릴 내용은 한국의 지적재산입니다.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전수하러 온 게 아니라 그들의 기술을 구경하러 온 손님이 된 거예요. 분위기가 묘하게 역전됐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모두 감정적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말하면 어떨까요? 구체적인 성능 지표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강 총장이 저를 봤습니다. 로버츠 박사님이시군요. 펌프제트 전문가로 유명하시죠. 그가 뭔가 신호를 보내자 화면에 도표가 떴어요. 이것이 우리 펌프제트의 예상 성능입니다. 수치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캐비테이션 발생 속도가 25노트. 우리 버지니아급보다 빨랐어요. 하지만 믿을 수 없었죠.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수치였으니까요. 시뮬레이션 결과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방사청 기술실장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실물 시험 결과입니다. 그 말에 브리핑실이 술렁거렸죠. 마이클 대령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실물을 보여주시죠. 말로만 하지 말고. 순간 한국 측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뭔가 준비한 게 있다는 신호였죠. 좋습니다. 강 총장이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질문 제한 없는 시연을 하죠. 단, 촬영은 금지입니다. 그리핀 국장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건 우리가 검증하러 온 거요. 왜 거꾸로 된 겁니까? 하지만 한국 측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국장님, 강 총장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핵잠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지시한 게 아니죠. 우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제 그걸 보여드리려는 겁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학생이 선생님께 배우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미국에게 자신들의 성장을 증명하는 자리였죠.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쉬는 시간에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죠. 3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였습니다. 그때 제이슨이 다가왔어요. 선배님,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자신만만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해. 저런 자신감에는 이유가 있거든.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이번엔 구체적인 일정이 나왔어요. 모레 부산 해군기지의 시험수조에서 펌프제트 시연. 그 다음 날 대전 국방연구소에서 능동 마운트 시스템 공개. 참관 인원은? 그리핀 국장이 물었습니다. 제한 없습니다. 방사청장이 답했어요. 언론도 올 겁니다. 우리는 숨길 게 없으니까요. 이 말이 저를 더 불안하게 했습니다. 군사 기밀을 언론에 공개한다. 이건 정말 자신 있다는 뜻이었어요.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른 기술이거나 혹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특별한 기술이 있습니까? 강 총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로버츠 박사님은 눈치가 빠르시네요. 네,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K2 드라이브라고 부릅니다. K2 드라이브.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K는 코리아의 약자겠죠. 하지만 드라이브가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세한 건 시연장에서 보시죠. 강 총장이 일어섰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기술진이 미국 팀과 기술 토론을 하고 싶어 합니다. 동등한 입장에서요. 동등한 입장.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70년간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르쳐온 관계가 이제 대등한 관계로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리핀 국장이 말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블러핑이야. 내일 시연에서 다 드러날 거야.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한국 기술진의 눈빛을 봤거든요. 그건 허세가 아니었어요. 뭔가를 이미 이뤄낸 사람들의 눈빛이었죠. 호텔에 도착해서 저는 즉시 워싱턴에 1차 보고를 올렸습니다. 상황이 예상과 다릅니다. 한국은 이미 상당한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연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답신이 즉시 왔어요. 터무니없다. 그들이 당신을 현혹시킨 거다. 정신 차려라.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보였고 그 너머로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얼마나 빨리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불빛들이었죠. 자기 전에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 아니, 숨기는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린 것 같다.
트럼프의 승인은 방아쇠였을 뿐이다. 그들은 이미 총알을 준비해뒀다.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제이슨이었어요. 선배님, 방금 이상한 정보를 입수했어요. 한국이 3년 전부터 부산에 거대한 지하 시설을 건설했대요. 혹시 그곳에서?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하 시설이라. 설마 그들이 이미 시제품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니겠죠? 내일 부산에 가면 알게 될 거야.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한국이 보여줄 게 단순한 모형이나 시뮬레이션이 아니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부산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그게 미국의 위상을 어떻게 바꿀지,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세계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진원지는 바로 여기, 한국이었다는 것. 부산 해군기지로 향하는 버스 안이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출발했는데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창밖으로 동해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기지 정문을 통과하자 거대한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높이가 10층 건물만 했는데 대부분이 지하로 이어져 있다고 했어요. 건물 외벽에는 해양시험연구동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죠. 저게 시험수조입니다. 안내를 맡은 한지우 박사가 설명했어요. 길이 200m, 폭 15m, 깊이 10m. 실제 잠수함 추진체를 시험할 수 있는 규모죠. 그리핀 국장이 비웃었습니다. 고작 모형 실험 수조 가지고 뭘 증명하겠다는 거요. 그런데 한 박사가 미소 지었어요. 모형이 아닙니다. 실물 크기의 펌프 제트를 시험합니다. 입구에서 보안 검사가 있었습니다. 카메라와 녹음기는 모두 제출해야 했죠. 하지만 노트와 펜은 허용됐어요. 기록은 자유입니다. 한 박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투명하게 공개하니까요.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이슨이 속삭였습니다. 실물 크기라니. 말이 돼요? 그럼 여기서 이미 만들어놨다는 건가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곧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문이 열리자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올림픽 수영장 4개를 합친 크기의 수조였어요. 물은 맑고 투명했는데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었죠.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수조 한쪽 끝에 설치된 거대한 기계였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실제 잠수함 후미 부분이 그대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펌프제트가 달린 채로요. 직경이 7m는 넘어 보였죠. 박도윤 수석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놀라셨나요? 이건 실제 크기입니다. 우리가 3년간 개발한 K2 펌프제트죠.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불가능합니다. 마이클 대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규모의 시설을 비밀리에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 위성이 못 봤을 리 없죠. 박 수석이 웃었습니다. 이 건물은 5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용도를 바꾼 거죠. 원래는 민간 선박용 추진체 연구소였어요. 이제는 군용입니다. 저는 펌프제트에 다가가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블레이드 형상이 독특했어요. 우리 것과는 확실히 달랐죠. 각도와 곡률이 미묘하게 달랐는데 그게 어떤 효과를 낼지 궁금했습니다. 기계 교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박사가 알렸어요. 기술자들이 각종 센서를 점검하기 시작했죠. 소음 측정기, 진동 센서, 압력 게이지. 모든 게 최신 장비였습니다. 측정 장비는 독일제네요. 제이슨이 알아봤습니다. 최고급 모델이에요. 이것만 해도 수십억 원은 들었을 겁니다. 한국이 이런 투자를 했다는 게 놀라웠어요. 교정이 끝나자 박 수석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실제 가동을 하겠습니다. 회전수를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소음과 효율을 측정할 겁니다. 잠깐, 그리핀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안전 문제는 없습니까? 이 정도 크기면 사고가 나면. 박 수석이 그를 안심시켰어요. 걱정 마십시오. 모든 안전장치가 작동 중입니다. 시작 버튼이 눌렸습니다. 처음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물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펌프제트가 작동하는데도 거의 무음이었습니다. 현재 50rpm입니다. 기술자가 알렸어요. 모니터에 각종 데이터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소음 레벨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낮았습니다. 100rpm으로 올립니다. 속도가 올라갔지만 여전히 조용했어요. 물살이 세지긴 했지만 일반 프로펠러와는 완전히 달랐죠. 와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고속역으로 진입합니다. 박 수석이 알렸습니다. 300rpm까지 올릴 겁니다.
이게 실제 작전 속도예요. 순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이 격렬하게 움직였지만 놀랍게도 소음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어요. 대신 진동 패턴이 바뀌었죠. 그런데 그 패턴이 특이했습니다. 저 그래프 좀 보세요. 제가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캐비테이션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박수석이 득이양양하게 설명했습니다. 블레이드 표면에 특수 코팅을 했습니다. 또한 각도를 최적화해서 물의 압력 변화를 최소화했죠. 그래프가 계속 출력됐습니다. 소음 레벨이 기준선 대비 40%나 낮았어요. 피크폭은 3분의 1로 줄었고요. 이건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알려진 수치였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마이클 대령이 중얼거렸습니다. 미국도 이런 성능은 못 냈는데.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실례지만 데이터 조작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런 수치는 본 적이 없어서요. 박수석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직접 확인하세요. 실시간 로그입니다. 조작할 수 없는 블록체인 기반이에요. 저는 데이터를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타임스탬프, 센서 아이디, 측정값, 모든 게 완벽했어요. 조작의 흔적은 전혀 없었죠. 이건 진짜였습니다.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박수석이 신호를 보냈어요. 갑자기 펌프제트의 회전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역추진이었죠. 그런데 전환이 너무 부드러웠어요. 전환 시간 2.3초. 기술자가 읽었습니다. 소음 피크 없음. 진동 증가 없음. 이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역추진 전환은 가장 소음이 큰 순간인데 그들은 그것마저 해결한 거예요. 로그 전체를 공개하겠습니다. 박수석이 선언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수천 줄의 데이터가 올라왔어요. 필요하면 복사해 가세요. 숨길 게 없습니다. 제이슨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가 자신의 노트북으로 뭔가를 확인하더니 속삭였어요. 선배님, 이 데이터, 우리 버지니아급 데이터와 비교해봤는데 모든 면에서 앞서요. 원본과 일치합니다. 조작이 아니에요. 관람석에 있던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기자가 소리쳤어요. 이게 사실이면 세계 최고 수준 아닙니까? 박수석이 대답했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핀 국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추가 시연을 하겠습니다. 박수석이 알렸습니다. 이번엔 최대 출력입니다. 500rpm까지 올릴 겁니다. 수조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격렬하게 소용돌이쳤어요. 그런데 믿을 수 없게도 소음 증가는 미미했습니다. 효율도 98%를 유지했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물리 법칙상. 박수석이 미소 지었습니다. 물리 법칙을 어긴 게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방법을 찾은 거죠. 10년간의 연구 끝에요. 시연이 끝나자 수조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관람석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어요. 모두가 방금 본 것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질문 있으신 분? 박수석이 물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이 기술을 실제 잠수함에 적용하면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올까요? 그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탐지 거리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작전 반경은 2배로 늘어나고요. 이 말은 곧 한국 잠수함이 미국 잠수함보다 은밀하게 작전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밖으로 나오면서 저는 제이슨에게 말했습니다. 워싱턴에 즉시 보고해야 해.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야. 패러다임 전환이야.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한지우 박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로버츠 박사님,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충격적이에요. 완전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게 시작일 뿐입니다. 내일 대전에서 더 놀라운 걸 보게 될 거예요. 호텔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했을까? 우리가 뭔가 놓친 게 있었을까? 방에 들어와서 저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긴급. 한국의 펌프제트 기술이 미국을 능가함. 소음 40% 감소. 효율 98%. 즉각적인 대응 필요. 답신이 왔습니다. 확실합니까? 재검증 필요. 저는 답했어요. 확실합니다. 데이터 첨부합니다. 이건 우리가 알던 한국이 아닙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대전에서 뭘 보게 될지, 그게 또 어떤 충격을 줄지 두려웠어요.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미국의 기술 우위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 창밖을 보니 부산항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처럼 한국의 기술력도 빛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문제는 그 빛이 너무 눈부셔서 우리의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대전으로 향하는 KTX 안에서 그리핀 국장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부산에서 본 펌프제트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오늘 또 무엇을 보게 될지 긴장됐습니다. 대전역에 도착하자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로 바로 모시겠습니다. 안내를 맡은 김 과장이 말했죠. 차로 20분쯤 달리자 거대한 연구단지가 나타났어요. 정문을 통과하며 보안 검색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더 엄격했어요. 전자기기는 아예 소지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연구동 주변에 일반 차량들도 많이 보였거든요. 오늘은 특별 공개일입니다. 김 과장이 설명했어요. 국회의원들과 언론사 대표들도 참관합니다.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하려고요. 연구동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형 실험실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밖에서도 내부가 훤히 보였어요. 중앙에는 거대한 진동 시험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죠. 이서우 책임연구원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젊어 보였는데 40대 초반이라고 했어요. 능동 마운트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잠수함의 진동을 실시간으로 상쇄하는 기술이죠. 마이클 대령이 물었습니다. 능동 마운트는 미국도 쓰는 기술 아닙니까? 뭐가 특별하죠? 이 연구원이 미소 지었어요. 반응 속도와 정밀도가 다릅니다. 우리 시스템은 0.01초 안에 반응해요. 미국 최신 시스템의 절반 시간이죠.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엔 확신이 가득했어요. 어제 부산에서도 그랬듯이 한국 연구진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게 아니라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진동 센서 보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연구원이 신호를 보내자 기술진이 움직였어요. 수십 개의 센서가 시험 장치 곳곳에 부착됐죠. 레이저 간섭계까지 동원됐습니다. 정밀도가 나노미터 단위네요. 제이슨이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 장비면 그가 말을 멈췄어요.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죠. 보정이 끝나자 이 연구원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실제 잠수함 엔진의 진동을 재현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운트가 어떻게 상쇄하는지 보여드리죠.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거대한 모터가 돌기 시작하자 바닥이 진동했어요. 그래프에 불규칙한 파형이 나타났죠. 실제 잠수함 엔진의 진동 패턴과 똑같았습니다. 이제 능동 마운트를 작동시킵니다. 버튼이 눌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진동 그래프가 순식간에 평평해졌습니다. 마치 마법처럼요. 응답 시간 0.12초. 기술자가 읽었습니다. 진동 감쇄율 70%. 저는 그래프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이건 이론적 한계에 가까운 수치였어요. 시험실이 아닌 실제 환경에서 이런 성능이 나올 리 없었죠. 잠깐, 그리핀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실험실 환경이잖소. 실제 잠수함에선 다를 겁니다. 이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죠. 그가 손짓하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지난달 실제 잠수함에서 테스트한 영상입니다. 영상 속에서 잠수함 내부가 보였습니다. 엔진룸이었죠. 카메라가 진동 측정기를 비추고 있었어요. 엔진이 작동하자 바늘이 요동쳤습니다. 그런데 능동 마운트가 작동하자마자 바늘이 멈췄어요. 거의 제로에 가까웠죠. 영상 속 기술자가 소리쳤습니다. 성공입니다. 진동이 사라졌어요. 조작일 수 있습니다. 마이클 대령이 의심했어요. 영상은 얼마든지. 이 연구원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해군 작전사령부가 인증한 공식 기록입니다. 디지털 서명까지 되어 있죠. 확인해 보세요. 제이슨이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진짜네요. 해군 참모총장 도장까지. 이건 조작할 수 없는 문서예요. 실시간 관찰을 계속했습니다. 진동 주파수를 바꿔가며 테스트했는데 매번 완벽하게 상쇄됐어요. 저주파부터 고주파까지 모든 영역에서요. 핵심은 예측 알고리즘입니다. 이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진동 패턴을 미리 예측해서 상쇄파를 준비하죠. AI를 활용했습니다. AI라는 말에 제가 주목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AI인가요? 자체 개발한 딥러닝 모델입니다. 수만 시간의 진동 데이터를 학습시켰죠.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응답 지연을 다시 측정했습니다. 이번엔 더 정밀하게요. 결과는 0.12초. 일관되게 나왔죠. 미국 최고 시스템인 0.25초의 절반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진동 세기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어요. 30% 감소합니다. 이 연구원이 답했습니다. 원래 진동의 30%만 남는다는 뜻이죠. 이건 정말 혁명적이었습니다. 잠수함의 가장 큰 약점이 소음인데 그 주요 원인인 진동을 이렇게 줄였다니요. 데이터 비교를 시작했습니다. 제이슨이 노트북으로 미국 시스템 데이터와 대조했어요. 그가 한숨을 쉬며 속삭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앞서요. 우리보다 최소 5년은 앞선 기술이에요. 그때 그리핀 국장이 물었습니다.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7년입니다. 이 연구원이 답했어요. 2018년부터 시작했죠.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준비해왔던 거예요. 트럼프의 승인은 단지 그들이 준비한 것을 공개하는 신호탄이었을 뿐이죠. 추가 시연이 있습니다. 이 연구원이 알렸어요. 이번엔 충격 흡수 능력을 보여드리죠. 갑자기 강한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폭발이나 충돌을 시뮬레이션한 거였어요. 일반적이라면 장비가 크게 흔들렸을 텐데 능동 마운트가 순간적으로 반응해서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반응 시간 0.005초. 기술자가 외쳤어요. 충격 흡수율 85%. 제이슨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우린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네요. 아니, 오히려 배워야 할 판이에요. 그 말이 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15년간 최고라고 믿어온 미국 기술이 한국에게 뒤처진 거예요. 그것도 압도적으로. 시연이 끝나자 이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손을 들었어요. 이 기술의 특허는 어떻게 되나요? 이미 국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그가 답했죠. 핵심 기술은 보호받고 있어요. 이건 더 큰 문제였습니다. 한국이 이 기술을 독점한다면 앞으로 모든 나라가 한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밖으로 나오면서 그리핀 국장이 말했습니다. 이건 재앙이야. 완전한 재앙이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보고서 초안을 수정했습니다. 원래는 한국 기술 수준 점검이었는데 이제는 긴급 경고 한국이 미국을 추월함으로 바뀌었죠. 응답 지연 0.12초, 진동 감소 30%, 미국보다 5년 앞선 기술. 제가 쓴 문장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실이었죠. 호텔 로비에서 이서우 연구원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가 커피를 권했어요. 어떠셨나요? 로버츠 박사님?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완전히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우리도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한국은 늘 그래왔으니까요. 어떻게 이런 발전이 가능했죠? 제가 물었습니다. 절실함이죠. 그가 답했어요.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었어요. 최고가 되거나 아니면 영원히 이류로 남거나. 우린 최고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미국은 늘 최고였기에 안주했지만 한국은 따라잡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한 거였어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워싱턴에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에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나타났어요. 보고하세요. 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펌프제트와 능동 마운트 모두에서요. 이건 기술 격차가 아니라 세대 차이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이었으니까요. 대책이 뭡니까? 누군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 답했습니다. 협력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차례예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2025년 11월 6일. 미국의 기술 우위 시대가 끝났다. 한국이 새로운 강자로 등장했다. 우리는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창밖으로 대전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번쩍이는 불빛들이 마치 한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밝고, 역동적이고, 멈추지 않는. 내일은 또 무엇을 보게 될까요? 이미 충분히 충격적인데, 아직 끝이 아니라니. 저는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준비한 마지막 카드가 무엇일지. 11월 7일 오전, 부산 해군기지 대강당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200여 명의 참관인이 모였는데 그중엔 CNN과 BBC 기자들도 있었어요. 한국이 전 세계에 자신들의 기술을 공개하려는 거였죠.
방위사업청장 석종건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핵추진 잠수함 핵심 기술의 통합 시연을 하겠습니다. 펌프제트와 능동 마운트를 연동시킨 완전체를 보여드리죠. 그리핀 국장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쇼맨십이야. 개별 기술은 봤지만 통합은 다른 문제지.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자신 있게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거대한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실시간으로 시험 수조와 연구실이 연결된 화면이었죠. 부산과 대전 두 곳에서 동시에 시연한다는 거였어요. 먼저 시스템 점검입니다. 박도윤 수석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72개 항목의 실시간 로그를 공개합니다. 모든 데이터는 블록체인으로 기록돼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스크린이 데이터로 가득 찼습니다. 온도, 압력, 진동, 소음, 전력 소비,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항목이 실시간으로 표시됐어요. 투명성에 대한 그들의 의지가 확실했죠. 이제 시작합니다. 석 청장이 선언했습니다. 펌프제트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대전의 능동 마운트도 가동됐죠. 두 시스템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실시간으로 조율하는 게 화면에 나타났어요. 통합 제어 시스템입니다. 이서우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펌프제트의 진동을 능동 마운트가 예측하고 상쇄합니다. 완벽한 조화를 이루죠. 처음 10분간은 저속 운행이었습니다. 소음 수치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낮았어요. 배경 소음과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였죠. 이제 가속합니다. 박 수석이 알렸습니다. 속도가 올라가자 일반적으로는 소음과 진동이 급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프는 거의 평평했어요. 두 시스템이 완벽하게 협력하고 있었죠. 실시간 동기화율 99.8%. 기술자가 읽었습니다. 지연 시간 0.001초. 제이슨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맙소사, 탐지 거리가 기존의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관람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기자들이 서로 귓속말을 나누고 있었죠. 한 BBC 기자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한국이 잠수함 기술의 새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속 영역 진입합니다. 박 수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대부분의 시스템이 한계를 보이는 구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능이 유지됐어요. 아니, 오히려 더 안정적이었죠. 통과율 98%, 기술자가 외쳤습니다. 모든 항목 기준치 통과,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모두가 화면의 숫자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석 청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특별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초과 사찰 초안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문서가 나타났는데 제목이 충격적이었어요. 완전 공개 한국 핵잠수함 기술 검증을 위한 무제한 사찰 허용. 우리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겠습니다. 석 청장이 선언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든 미 해군이든 누구든 와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이건 도발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기술이 완벽하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죠. 그리고 동시에 미국의 의심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였어요. 그리핀 국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석 청장이 차분히 답했습니다. 신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동맹은 신뢰에서 시작하니까요. 저는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우린 너무 쉽게 허락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했어요. 트럼프의 승인을 한국은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는 준비 없이 허락한 거였죠. 추가 시연이 있습니다. 박 수석이 알렸습니다. 이번엔 극한 상황입니다. 갑자기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적 잠수함의 추격, 급속 잠항, 긴급 회피. 모든 극한 상황을 재현했어요. 그런데 시스템은 흔들림 없이 작동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마이클 대령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이론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이 연구원이 화면에서 답했어요. 10년의 노력 끝에요. 언론석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기자들이 앞다퉈 기사를 송고하기 시작했죠. 한 CNN 기자가 리포트했습니다. 속보입니다. 한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잠수함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제이슨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선배님, 이건 완전히 판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기술 주도국이 아니에요. 석 청장이 마지막 발표를 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은 한국이 독자 개발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 설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측 참석자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수십 년간 꿈꿔온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미국 팀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리핀 국장의 얼굴은 창백했고 마이클 대령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끝났다고. 시연이 끝나고 한국 기술진이 퇴장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더 이상 미국의 그늘 아래 있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보였죠. 저는 즉시 워싱턴에 긴급 통신을 보냈습니다. 한국 기술 완전 검증. 미국 능가 확인. 즉각 대응 필요. 하지만 무슨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늦었는데. 밖으로 나오면서 석 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로버츠 박사님, 어떠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수준이에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은 더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함께 간다. 그 말이 묘했어요. 더 이상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겠다는, 동등한 파트너가 되겠다는 선언이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만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부산항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조선소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저기서 곧 한국의 핵잠수함이 건조될 거였죠. 미국의 도움 없이 독자적인 기술로. 방에 들어와서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랬어요. 한국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리만 몰랐을 뿐이다. 그날 저녁 미국 언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 잠수함 기술로 미국 추월. 새로운 해양 강국의 탄생. 미국 기술 우위 시대의 종말. 헤드라인이 쏟아졌죠. 제이슨이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선배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하나는 확실해. 세상이 바뀌었어.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를 받아들여야 해. 창밖으로 부산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미래처럼 밝고 찬란했어요. 그리고 그 빛 앞에서 미국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죠. 내일은 워싱턴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선택해야 한다는 것. 한국을 인정하고 협력할 것인가, 아니면 부정하고 고립될 것인가.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정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한국은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멈추지 않을 거였어요.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새벽 4시였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한 지 16시간 만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보고서를 다듬었지만 아무리 순화해도 결론은 같았어요. 한국이 우리를 넘어섰다는 것. 국방부 청사로 직행했습니다. 비상회의가 오전 6시로 잡혀 있었거든요. 복도를 걸으며 느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장관, 해군참모 총장, 그리고 백악관 안보팀까지. 정면 스크린에는 제가 한국에서 보내온 데이터가 떠 있었죠. 로버츠, 시작하시오.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기술은 우리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펌프제트 소음 40% 감소, 능동 마운트 반응속도 0.12초. 이건 게임 체인저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국 원잠의 작전 범위는 디젤 잠수함의 12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12배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들 알았으니까요. 한국 해군이 태평양 전체를 작전구역으로 삼을 수 있다는 뜻이었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태평양 지도 위에 작전 반경이 표시됐어요. 한국에서 출발한 원이 하와이를 넘어 미서부 해안까지 닿았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해군참모 총장이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연료 교체 주기가 30년이니까요. 사실상 무제한 작전이 가능하죠. 랜디 그리핀 국장이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죠. 평생 미국의 기술 우위를 믿어온 사람으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국방장관이 요구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K2 드라이브 시스템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효율을 보입니다.
같은 양의 우라늄으로 30%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해요. 제이슨이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확인해봤습니다. 그들의 원자로 설계는 혁신적이에요. 열효율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크기는 줄였죠.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기술을 빼앗아 올 수도 없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협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특허를 출원했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석 참모였어요. 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이군요. 동맹의 승리 아닙니까? 회의실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암울한데 백악관 팀은 축하 분위기였어요. 같은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죠. 대통령께서 축하 메시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수석 참모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의 성공은 미국의 성공입니다. 우리가 키운 동맹이니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실례지만 이건 축하할 일이 아닙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수석 참모가 눈썹을 치켜 올렸죠. 무슨 뜻입니까? 로버츠 박사? 저는 일어섰습니다. 우린 경쟁자를 만들었습니다. 동맹이 아니라 라이벌을요. 한국은 이제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배워야 할 판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한 순간이었죠. 그리핀 국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로버츠가 맞습니다. 이건 재앙입니다. 우리의 기술 독점이 깨진 거예요. 하지만 수석 참모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우리 편 아닙니까? 그들의 기술을 우리도 쓸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이제 우리가 한국에 의존하게 됐어요.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거죠. 회의실에 커버리지 모델이 투사됐습니다. 한국 원잠 한 척이 커버할 수 있는 해역이 표시됐는데 그 범위가 어마어마했어요. 동중국해부터 인도양까지 거의 아시아 전체를 관할할 수 있었죠. 이 정도 능력이면 해군 참모 총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차마 끝까지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나 봐요. 제가 대신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해양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없이도요. 또 다른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운용 비용도 우리의 70% 수준입니다.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잠수함을 운용할 수 있죠. 제이슨이 추가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이미 수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호주, 캐나다가 관심을 보인다는 정보가 있어요. 이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의 전통적 무기 시장까지 잠식할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불가능해. 그리핀 국장이 중얼거렸습니다. 70년 독점이 이렇게 쉽게.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결론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자립 단계를 넘어 선도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국방장관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 있는 그대로 보고해야죠. 제가 말했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요. 회의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모두가 이 충격적인 현실을 소화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휴식 시간에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펜타곤의 정원이 보였어요. 평화로워 보였지만 건물 안은 폭풍 전야 같았죠. 제이슨이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이제 정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지. 제가 답했어요. 미국 중심의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야. 회의가 재개됐을 때 분위기는 더 무거웠습니다. 이번엔 CIA 분석관이 추가 정보를 가져왔어요. 한국이 이미 두 번째 원잠 건조를 시작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울산 조선소에서요. 이건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보통 시제품 테스트만 수년이 걸리는데 한국은 벌써 양산 체제에 들어간 거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가.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 준비해뒀던 거예요. 트럼프의 승인만 기다렸던 거죠. 아니, 어쩌면 승인 없이도 진행했을지 몰라요. 그때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떴습니다. 한국 뉴스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오늘 진정한 해양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통역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바다는 우리가 지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 선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가 알았으니까요. 한국이 미국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독립선언이었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기술 협력을 하거나 아니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는 걸 감수하거나.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로버츠 박사는 뭘 추천합니까? 협력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자존심보다 실리가 중요합니다. 한국의 기술을 배워서라도 우리의 역량을 유지해야 해요. 그리핀 국장이 반발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배운다고. 그건 굴복이야. 아닙니다. 제가 반박했어요.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더 뒤처질 뿐이에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한국은 이미 너무 앞서가 버렸고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처지가 됐다는 걸.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린 경쟁자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경쟁자와 어떻게 공존할지 결정해야 해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스카이라인이 석양에 물들고 있었어요. 마치 미국의 황금기가 저물어가는 것 같았죠. 비공식 보고를 작성하며 저는 썼습니다. 트럼프의 결정은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과 같다. 한국의 잠재력이 폭발했고 이제 그것을 되돌릴 수 없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뉴스를 봤습니다. 모든 채널이 한국의 성공을 다루고 있었어요. 동맹의 승리라는 백악관의 프레임과 미국 우위의 종말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충돌하고 있었죠. 저는 일기에 마지막으로 적었습니다. 2025년 11월 7일. 오늘 우리는 새로운 현실을 마주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제자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경쟁자이자 어쩌면 우리의 스승이 될지도 모른다. 11월 8일 오전 9시 워싱턴 국방부 화상회의실이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나토 긴급평가회의가 곧 시작될 예정이었죠. 브뤼셀, 런던, 파리, 베를린, 동맹국들이 모두 접속하고 있었어요. 저는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한국에서 수집한 모든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었죠. 숫자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여러 번 확인했는데도 믿기 어려웠어요. 접속 완료됐습니다. 기술자가 알렸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여러 화면으로 분할되며 각국 대표들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나토 평가단 의장인 프랑스의 소피 듀마 제독이 중앙에 있었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듀마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오늘 안건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기술 평가입니다. 미국 측에서 먼저 보고해 주시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섰습니다. 에밀리 로버츠, 미 국방부 해양기술 분석관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한국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펌프제트 성능 그래프였죠. 한국의 K2 펌프제트는 소음을 40% 감소시켰습니다. 이는 현존 최고 수준인 미국 버지니아급을 능가하는 수치입니다. 영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측정 오류는 없었나요? 블록체인 기반 실시간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조작 불가능한 데이터입니다. 저희 팀 전원이 검증했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능동 마운트 시스템이었어요. 진동 감소율 30%, 반응 시간 0.12초. 이것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독일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우리 기술로도 0.25초가 한계인데.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직접 봤습니다. 한국은 AI를 활용해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했어요. 진동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상쇄파를 준비하는 거죠. 화면에 한국 해군 총장 강동길 제독의 영상이 떴습니다. 어제 촬영한 인터뷰였어요. 우리는 10년간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보여드릴 때입니다. 듀마 의장이 물었습니다. 작전 효율은 어떻습니까? 저는 가장 충격적인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한국 원잠의 작전 커버리지는 디젤 잠수함의 12배입니다. 사실상 무제한 작전이 가능하죠.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모두 이해한 것 같았죠. 이게 사실이라면. 이탈리아 대표가 말을 멈췄습니다. 네덜란드 대표가 이어받았어요. 아시아 해양 질서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저는 계속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두 번째 원잠 건조를 시작했습니다. 2035년까지 4척을 완성할 예정이고요. 스페인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순간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국이 실수를 인정한다는 건 충격적인 일이었으니까요. 캐나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기술 수출을 고려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제이슨이 대답했습니다. 확인된 바는 없지만 호주와 논의 중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노르웨이 대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미국의 무기 체계에서 이탈하는 국가가 생길 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인정했어요. 한국 시스템이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거든요. 듀마 의장이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종합하면 한국이 독자적인 최고급 핵잠수함 기술을 확보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그것도 일부 영역에서는 미국을 능가하는 수준으로요. 벨기에 대표가 물었습니다. 나토 동맹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건 민감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답했어요. 한국은 여전히 우리의 동맹입니다. 다만 이제는 기술적으로 대등한 파트너가 됐죠. 대등한 파트너. 듀마 의장이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터키 대표가 다른 각도에서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영향을 줄까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제가 답했어요. 일본, 인도, 심지어 중국도 자극받을 거예요. 폴란드 대표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럼 아시아에서 새로운 군비 경쟁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제이슨이 확인했어요. 일본이 긴급 예산을 편성했다는 정보가 있어요. 듀마 의장이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역사를 바꿀지도 모르겠군요.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무게를 느끼고 있었어요. 한 국가의 정치적 결정이 세계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요. 포르투갈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핀 국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자존심 문제가 있죠. 자존심보다 실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덴마크 대표가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저는 끼어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인정해야 해요. 한국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면 배워야 합니다. 룩셈부르크 대표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기술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었죠? 자원도, 경험도 부족한데. 절실함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연구원의 말을 인용했어요. 그들은 최고가 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우리처럼 여유가 없었죠. 그리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동력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동의했어요. 압박이 혁신을 낳은 거죠. 체코 대표가 실용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토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듀마 의장이 심사숙고하며 말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한국을 새로운 기술 파트너로 받아들이거나 독자 개발을 서두르거나. 독자 개발은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오스트리아 대표가 현실적으로 지적했어요. 아이슬란드 대표가 제안했습니다. 한국과 기술 공유 협정을 맺는 건 어떨까요? 저는 중요한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완전 공개를 선언했습니다. 누구든 와서 검증하라고 했죠.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스웨덴 대표가 감탄했습니다. 대단한 자신감이네요. 핀란드 대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이 이 기술에 접근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이 통제할 겁니다. 제가 답했어요. 그들도 안보의 중요성을 알아요. 크로아티아 대표가 본질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결국 이건 미국 주도 질서의 균열 아닙니까?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부정하지 못했어요. 듀마 의장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분명한 건 세계가 변했다는 겁니다. 한국이 새로운 기술 강국으로 부상했고 우리는 이에 적응해야 해요. 리투아니아 대표가 물었습니다. 미국은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듀마 의장이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각국 정부에 전달하겠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제 국제적으로 인증된 것으로 봐야겠군요. 이해 없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동의했습니다. 화상회의가 종료되자 미국 대표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끝났다고. 미국의 독점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고. 그리핀 국장이 중얼거렸습니다. 70년 헤게모니가 이렇게 무너지다니. 제이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자연스러운 수순일지도 모릅니다. 영원한 독점은 없으니까요. 저는 회의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이 오후 햇살에 빛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이 도시의 권력 구조는 오늘 근본적으로 흔들렸죠. 보도자료가 곧 배포될 예정이었습니다. 나토, 한국 핵잠수함 기술 우수성 공식 인정이라는 제목으로요. 이 한 줄이 세계 군사 질서를 뒤바꿀 거였어요. 내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장관이 물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답했습니다. 인정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어요. 그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미국의 성공이다. 우리는 최고의 동맹을 가졌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죠. 이건 포장일 뿐이라는 걸. 실제로는 미국이 한국에게 추월당한 거라는 걸. 저는 일기에 적었습니다. 2025년 11월 8일. 오늘 나토가 한국의 기술 우위를 공식 인정했다. 트럼프의 결정은 정말로 역사를 바꿨다. 다만 그가 의도한 방향은 아니었지만 새벽 3시 워싱턴 국방부 제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해야 했어요. 열흘간의 여정을 하나의 문서로 정리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죠. 첫 페이지를 다시 열었습니다. 제목이 선명했어요. 한국 핵추진잠수함 기술 검증 및 평가 2 최종 보고서. 그 아래 작성자란에 제 이름이 있었죠. 에밀리 로버츠, 해양기술 분석관.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으로 시작된 한국의 핵잠수함 프로젝트는 그때가 떠올랐어요. 열흘 전 그리핀 국장이 비웃으며 했던 말이요. 한국까지 굳이 가봐야 합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는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믿었죠. 미국이 최고이고 한국은 아직 멀었다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 탑처럼 미국의 위상도 굳건할 거라 믿었는데 이제는 흔들리고 있었죠. 보고서의 중간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한국의 펌프제트 기술은 소음을 40% 감소시켰으며 이 숫자를 쓸 때마다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본 것이었죠. 제이슨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배님, 아직도 안 주무세요? 거의 끝났어. 제가 답했어요. 마지막 문장만 쓰면 돼. 그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하실 건가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걸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자만, 한국의 도약, 세계 질서의 변화를. 트럼프의 서명은 제가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기술 독점 시대를 끝냈다. 제이슨이 조용히 읽었습니다. 강렬하네요. 하지만 사실이죠. 검토를 마치고 서명란에 디지털 서명을 했습니다. 시간이 새벽 4시 정각을 가리켰어요. 이걸로 끝인가요? 제이슨이 물었습니다. 아니,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시작이지. 새로운 시대의 시작. 제출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렸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모든 게 공식화되는 거였어요. 미국이 더 이상 독점적 기술 강국이 아니라는 사실이요. 클릭. 제출 확인 메시지가 떴습니다. 보고서가 성공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컴퓨터 펜 소리조차 멈춘 것 같았어요. 역사적인 순간이었지만 너무나 고요했죠.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겠지. 미국은 적응해야 하고 한국은 계속 전진할 거야.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과 아침 사이, 어둠과 빛 사이에 그 경계선이 보였어요. 후회는 없으세요? 제이슨이 물었어요. 진실을 숨길 수도 있었는데. 아니, 제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한국은 이미 우리를 넘어섰어.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국방장관이었어요. 보고서 받았네. 충격적이지만 수고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열흘 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워싱턴을 떠나며 가졌던 확신이요. 한국은 아직 초보자이고 우리가 가르쳐줘야 한다는. 얼마나 오만했던가요. 우리는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걸 보지 못했어요. 아니, 보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한국 팀에게 감사 메일이라도 보내야 할까요? 제이슨이 물었어요. 그래야겠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수신자는 박도윤 수석과 이서우 연구원이었죠. 귀하의 시연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보내기를 누르자 거의 즉시 답장이 왔습니다. 박 수석이었어요. 로버츠 박사님, 공정한 평가에 감사드립니다.
한국과 미국은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입니다.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파트너. 그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대등한 파트너십이요. 사무실을 정리하며 저는 책상 위에 사진을 봤습니다. 10년 전 버지니아급 잠수함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는 그게 영원한 미국의 우위를 상징한다고 믿었죠. 선배님, 제이슨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일할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놀라 그를 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들이 외국 전문가를 초빙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선배님 같은 분을 원할 거예요. 한국에서 일한다. 생각도 못 해본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죠. 어쩌면 그게 미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의 건물들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새로운 날의 시작이었죠. 저는 창밖의 새벽 불빛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건 역사다. 제이슨이 물었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방금 쓴 보고서 말이야. 제가 설명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보고서가 아니야. 시대의 전환점을 기록한 역사 문서지.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요. 10년 후, 20년 후 사람들이 이 순간을 기억할 거예요. 랜디 그리핀 국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열흘 만에 그가 나이 들어 보였어요. 로버츠, 대통령이 보고서를 봤다네. 반응이 어떠셨습니까?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전히 동맹의 승리라고 하시더군.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미국의 헤게모니를 흔들었다는 걸 인정하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하지만 국방부는 다르게 생각한다. 그리핀 국장이 계속 말했어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어. 자네가 담당자가 될 거야. 저를 담당자로? 놀라웠지만 동시에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한국 기술진과 이미 관계를 만들었으니까요. 영광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책상 위엔 빈 커피잔과 노트가 남아 있었어요.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이곳에서 역사가 쓰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의지를 보여줬죠. 건물을 나서자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빛이었어요. 미국 혼자가 아닌 여러 나라가 함께 만들어가는 시대. 저는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트럼프는 역사를 바꿨어. 본인도 모르게.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그 변화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미국은 겸손을 배워야 하고, 한국은 책임을 져야 하고, 세계는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했죠. 열흘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한국과 미국이 진정한 파트너가 되는 그 긴 여정이요.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한국 최고, 한국은 아직 멀었다면, 한국 분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유나였습니다.